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충북 시사토론창 오원근입니다. 로제가 부른 아파트에 이어 흑백 요리사, 오징어 게임까지 K컬처가 전 세계를 무대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의 힘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충북 시사토론창에서는 충북 문화예술의 컨트롤 타워라고 할 수 있는 충북문화재단의 올해 역점 방향을 알아보고 향후 과제에 대해 함께 논의해 보겠습니다. 오늘 토론에 참여해 주신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갑수 충북문화재단 대표이사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강진모 충북음악협회장 나오셨습니다. 맞은편에 김기현 충북미학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연지민 전 충청타임스 부국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먼저 충북문화예술의 현주소를 키워드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강진모 회장님, 어떤 키워드 갖고 나오셨죠? 저는 불균형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고 약간 농촌과 도시의 문화예술의 격차, 인프라의 격차라든지 또 전업예술가와 동호인 예술가 간의 어떤 여러 가지 격차, 이런 것들로 인한 불균형이 아직은 좀 있는 것이 충북예술의 현주소라 생각합니다. 네, 불균형 말씀해 주셨고, 네. 우리 김 대표님 어떤 키워드 갖고 나오셨죠? 네, 저는 괄목상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충북이 문화예술 지표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많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예. 대표적으로 4대 거점 문화시설이라고 있습니다. 도서관, 미술관, 문학관, 공연장, 이런 4대 문화 거점 시설 중에서 도에서 운영하는 4대 시설이 전무하는 곳이 충북입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이제 최근에 민선 8기 들어서서 이런 4대 거점 문화 시설 조성 사업이 추진 중에 있고, 또 도청 복합 문화 공간화 사업, 그리고 도청 주변의 문화 공간화 사업 등 여러 가지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고, 도청에서 중요 의제가 문화적 의제가 부상되는 것을 보면서 저는 괄목상대라고는 표현을 쓰고 싶습니다. 네, 괄목상대라고 좀 긍정적으로 보고 계십니다. 김 수장님은 어떻게 준비하셨습니까? 저는 이번 키워드를 비타민인가 진통제인가로 키워드를 정해봤습니다. 그 이유는 문화예술의 전반적인 진단을 통해서 도민 여러분께서 필요한 처방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입니다. 네. 과연 장기적으로 비타민을 처방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은 지금 순식간에 통증을 완화할 수 있는 진통제가 필요한지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충북이라는 지역에서의 문화 지형을 읽어내는 일, 그리고 진단하는 일, 이것이 먼저 필요하다. 그 뒤에 처방을 비타민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은 페인킬러, 진통제로 할 것인가라고 저는 키워드를 정해봤습니다. 네, 진단이 먼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 연 부국장님? 저는 이제 구슬 깨기 중이다. 예. 사실 여러 가지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뭔가 일어나고 있는 움직임은 있는데, 그렇다고 딱히 체감도는 좀 떨어지는 그런 게 지금 충북의 현 주소인데, 목걸이를 목에 걸기에는 아직 부족하다. 그래서 더 많은 사업이 구슬을 깨야 되는 지금 시작점에 있는데, 그런 역할을 해줘야 될 기관들이 이제 더 분발해야 될 때라고 봅니다. 네, 구슬을 깨는 게 아니라 꿰는 거? 그렇죠. 네. 네, 김 대표님, 충북문화재단이 설립된 지 14년째 맡고 있는데요. 지금 어느 정도 자리 잡았다고 보십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지금부터 14년 전인 2011년 11월에 재단이 출범했습니다. 초기에 재단 직원이 단 2명으로 시작을 해서 사실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도 좀 열악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전국 17개 자치단체 중에서 경북과 충북만이 대표이사가 비상근 체제를 유지를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작년 2월부터 대표이사 상근 체제로 전환이 됐고, 또 2년 전에 비교해서 정원이 한 29명에서 지금 52명까지 늘었습니다. 예. 정원이 늘었다는 것은 그만큼 사업도 많이 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이렇게 외형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저희 재단이 나아갈 길은 아직도 많이 있다고 봅니다. 우선 충북 도내 전체 11군의 시군에 대한 어떤 예술행정에 대한 컨설팅 기능, 예. 이런 기능을 수행해야 되는데 아직 그런 측면에서 부족한 점이 있고, 또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충북 문화정책의 지형을 설정을 하고 모색해 나가는 이런 측면에서는 아직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만은 지금 많이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김 대표님 말씀을 해주셨고, 다른 분들은 어떻게 보시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이 문화재단이 컨트롤 타워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전과 비교해서 질적, 양적으로 성장했다고 보시는지, 우리 김 수장님? 예, 먼저 그
준비해 주신 대표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광역의 문화재단이 사실 지역 문화를 핵심 주체로 가지고 가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예술의 생태계마저도 문화재단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러나 지금까지 14년 동안의 충북문화재단의 모습을 지켜본 바로 보면은 초기에 만들어진 것과 지금 14년 이후에도 가장 중요한 자율성의 문제나 그 다음에 재정적인 안정성 문제는 과제로 남아 있다고 봅니다. 네. 이미 그 14년 전부터 그 준비되어 있던 그 이 성과가 많이 비약적으로 발전을 해왔지만 여전히 남아 있는 아마 전국 단위 중간 정도도 미치지 못하는 예산 규모로 재단을 움직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러한 열악한 재정 규모 때문에 결국은 재단의 인적 구조 문제도 발생을 하게 됩니다. 예. 인적 구조 문제는 재단을 설계하는 문제로 또 연결이 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거든요. 이러한 과제들을 해결하는 것, 그리고 예산과 사업과 기획 경영에 따라서 충분한 그 인적 자원을, 그러니까 내부의 재단의 인적 구조를 갖추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런 다양성이 그러니까 제공되지 못하는 상태에서는 문화재단의 14년은 뭐 그닥 이렇게 박수 받는 기간은 아니었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강 회장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그 초대 강현기 대표이사님 창단할 때도 그 자리에 있었고, 그때는 사무국장으로 일을 하면서 충청북도에다가 서류를 내던 거를 이제 문화재단으로 조금씩 일이 바뀌고 행정도 바뀌고, 또 저는 또 거기 현장에서 뛰면서 일어난 입장에서는 지금 그때 2011년보다 지금 2025년이 돼서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잡음이 꼭 있죠. 뭐 심사가 불공정하다, 뭐 이런저런 잡음이 초기에는 많았는데 지금은 조금 더 이제 디테일한 문제가 민원이 제기되는 걸 보면 이제 질적으로는 조금 성장했고요. 양적으로는 조금 더 많은 변화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독적인 건물도 있어야 되고 직원도 많이 뽑아야 되는데 결론적으로 이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는 제가 현장에서 느끼는 사람으로서는 많은 성장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연재미 부국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도 뭐 성장은 했다. 왜냐하면 사실 도산하기간 도청에서 출발해서 지금까지 왔거든요. 예. 그런 것을 보면 충북문화재단이라는 독립기구가 생기고 또 관광까지 합해지면서 좀 외연에 확장한 측면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충북문화재단이 외연적인 양적인 성장은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근데 질적 성장에 있어서는 과연 충북문화예술정책이 나왔는가, 그리고 예산에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예산이 네. 커졌는가, 또 지역의 어떤 소멸지구들이 되게 많거든요.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질적인 문제는 아직도 이제 고민의 과제가 됐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풀어나갈 건가가 이제 앞으로 과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양적으로는 성장했지만 질적으로는 좀 채워져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네, 네, 지난 2월 충북문화재단은 2025년 4대 역점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이 역점 방향 한 가지씩 듣고 이어서 패널 여러분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네, 김 대표님 먼저 첫 번째 역점 방향 말씀을 해 주시죠. 네, 저는 2년 전에 그 재단에 오면서 가장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문화예술의 창작, 매개, 향유 부분의 균형 발전을 통한 문화예술 생태계를 활성화시키겠다 하는 것을 제시를 했습니다. 먼저 작가들이, 예술가들이 안정적으로 창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을 하고, 또 문화예술 수용 능력을 갖고 있는 문화 소비자를 또 양성을 하고, 또 창작이라는 것은 매개를 통해서 소비자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공연 같은 경우에는 공연장이 필요하고 공연 전문 인력이 필요하고, 미술 같은 경우에도 미술관이라는 장소를 필요로 하고, 또 그것을 전문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큐레이터가 필요하고,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측면에서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는데, 그것을 다른 한마디로 표현하면 유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종런에 지금까지도 많이 그런 경향이 있지만은 재단은 연간 800여 건을 공모를 통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창작 활동만 한 400건을 지원하고 있는데, 제가 갖고 있는 근본적인 의문은 우리가 지원한 작품이 결국 문화예술 생태계에 얼마만큼 순환이 되고 유통이 되고 있는가, 결국 최종 소비자인 도민에게 얼마만큼 향유되고 있는가 하는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훌륭한 작품을 생산을 할 수 있는 창작 지원도 중요하지만은 그런 작품들을 유통시키는 데 중점을 두겠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시범적으로 개발했던 사업 중에 하나가 충북 공연예술 페스티벌이라고 있습니다. 그동안 충북이 개발했던 좋은 레파트들을 모아서 약 10개 단체를 선정을 해서 6개 시군의 문예회관을 순회하면서 지역 주민들에게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2년 전에 서울 인사동에 개설한 충북 갤러리도 같은 뜻에서 충북 작가들이 서울을 무대로 전국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이런 유통 지원 정책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올해는 또 문학 유통 활성화 사업도 추진하려고 합니다. 예. 저희가 문학 작가들을 많이 지원하는데 그런 작가들이 만든 작품들이 과연 어디에 있는지도 잘 알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작가와의 대화라든지 또는 북클럽 이런 걸 통해서 문학 유통에도 활성화를 기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역점 방향으로 유통 강화를 통한 충북 문화예술 생태계 활성화 말씀해 주셨는데 김기현 소장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먼저 이렇게 쭉 나열된 것을 두고 답부터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먼저 말씀드리고 훑어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의 구조를 가지고 지역의 문화예술 생태계를 활성화시키거나 복원시킬 수 있는가라는 의문이 좀 드는 부분이 있어요. 예. 그 부분은 뭐냐면은 기존의 문화예술 상품, 여기서 이제 유통이란 말씀을 썼기 때문에 저희들은 작품에서 자꾸 상품으로 가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예. 이러한 문화예술 상품을 제대로 공급하기 위한 과정에서 문화재단이 이제 앞으로 그 일을 하겠다 이렇게 좀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 매개 역할을 해서 플랫폼을 만들겠다는 건데 과연 물론 뭐 그 상품이나 작품을 생산해서 소비자에게 가는 과정으로 가는 건 좋은데 과연 이것이 이런 유통 과정을 통해서 생태계를 복원할 수 있고 활성화시킬 수 있다. 이거는 조금 지켜볼 일이다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럴 만한 이유는 이미 창작 환경을 통해서 예술단체나 개인 예술가들이 재단의 지원을 받아서 소비자들에게 소비를 시켰거든요. 예. 근데 그 과정의 유통의 방향을 좀 더 세심하게 들여다보고 지원하고 관심을 갖겠다라는 것이 재단의 입장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오해를 살 수가 있어요. 관리처럼 보이거나 통제처럼 보일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생태계 문제에서 조금 고민할 필요가 있다. 시간이 좀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예. 관리의 위험성 이런 말씀도 해주셨는데 강 회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공연 쪽 파트에서 일을 좀 주로 하면서 또 뭐 여러 가지 뭐 기획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지금 이 사업의 핵심이 이 창작, 매개, 향유 이 선순환 구조거든요. 예. 근데 지금 말씀하신 매개라고 하는 그 갤러리나 공연장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아직은 계속 만들어져야 되는 상황이고 또 이미 만들어진 작년에 충북 도립극단이나 공연을 예를 들면 도립교향악단이나 그런 또 공립적인 말고 민간 갤러리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활성화돼야 당연히 생태계 활성화로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관 주도로 하려는 그런 의지랑 그다음 민간에서 하는 것들이 다 같이 시너지 효과가 나야 되는데 약간 엇박자가 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관에서 혜택을 받는 단체들이 아닌 그런 민간 단체들은 또 약간 소외감을 느끼게 되고 또 창작 의지가 심지어 그런 의지까지 꺾이는 걸 보면서 약간 이런 데 대한 준비 이런 게 필요하고 또 전담 인력 이런 게 좀 많이 필요한 것 같아서 이런 게 세밀한 그런 지원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연 부국장님. 문화예술 생태계가 활성화되려면 굉장히 자율적인 게 필요합니다. 특히 예술인들은 자율성 없이 움직이지 않는 그 독특한 특성이 갖고 있는데 하나의 예를 들어서 서울에 지금 충북 갤러리를 만들어 놨거든요. 기대도 컸지만 사실 전시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그러면 생태계가 활성되려면 사실 갤러리가 굉장히 잘 활기 있게 움직여야 되는데 과연 그런가 이렇게 따져봐야 되는 거죠. 문제는 제가 이제 인사동에 갈 때마다 한번 가보거든요. 관람객이 있는가, 또 전시의 내용이 좋은가, 전시를 DP하는 그 과정이 프로페셔널한가 이런 걸 볼 때는 과연 활기가 있을까? 이런 거에 의문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표님께서 문화예술계를 생태계를 좀 활성화시키겠다라는 게 우리가 국제 지원도 하고 있지만 국제 지원도 사실 들여다보면 너무 형식적인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형식적인 거 말고 실질적으로 정말 예술가들이 좀 으쌰으쌰해서 뭔가를 하고 만들어내는 이 구조를 만들어 주셔야지만이 좀 활력도 찾고 재미있고 충북이 이런 도시구나라는 걸 보여줄 수 있다고 봐서 생태계 활성화는
예술인들의 좀 자율성을 좀 더 확보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건의도 드립니다. 두 번째 역점 방향 들어보겠습니다. 네, 대표님. 도민의 문화 기본권을 신장하겠다는 예. 것입니다. 흔히들 문화권, 문화 기본권 하면 좀 낯선 용어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문화에 무슨 권리가 있겠는가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국제적으로는 유엔이나 유네스코 같은 국제기구에서는 오래전부터 인간다운 삶을 보장을 위해서 문화권이 필요하다는 이런 논의들이 많이 전개되어 왔고 예. 또 일부 국가에서는 헌법에 문화권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프랑스나 일본이나 여러 나라에서 규정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과거에 헌법 개정 과정에서 문화권에 대한 논의가 또 있었습니다. 문화권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술가가 국가로부터 어떤 규제나 간섭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창작할 수 있는 소위 말하는 창작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의미하고 이것은 예. 이제 소극적인 권리죠. 자유권적 기본권이라 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내가 문화생활을 누리고 향유하고 참여하고 그런 것들을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사회권적 기본권이라고 하는데 그 두 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도 이미 2013년도에 문화기본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예. 그 문화기본법에 보면은 국민의 권리 해가지고 문화권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라는 것은 모든 국민이 누릴 수 있는 권리다. 예술가나 특정 계층이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모든 문화 행정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문화권의 신장에 있는데 이를 위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이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첫째는 문화예술을 생활화하고 즐기기 위해서는 먼저 교육이 필요합니다. 예. 예술 교육을 통해서 취향이 형성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문화예술 교육을 하고 있고 작년에는 직접 소외 지역을 찾아가서 문화예술 교육을 하고 있었는데 다행히 작년에는 NH농협에서 또 1억 원이라는 기금을 저희한테 지원해 주셔서 더 활발하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충북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농촌 지역에 거주합니다. 예. 그래서 정규 문화 공간을 이용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법으로 찾은 것이 지역 주민 곁으로 찾아가서 문화 체험 기회를 줘야 되겠다. 해서 작년에 했던 사업 중에 하나가 구석구석 문화 배달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네. 충북도 내에서 문화 환경이 취약한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작년에 3개군을 했는데 올해는 4개군을 확대합니다. 약 100여 개의 공연을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을 많이 찾지 않습니까? 지역 주민들이. 그래서 전통시장주에서 저희가 8개를 선정을 해서 약 50회 정도 올해 공연할 계획으로 있고 찾아가는 문화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또 90회에 공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활동을 통해서 지역 주민들이 삶 속에서 문화예술을 체험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확장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고 세 번째로는 아무래도 문화 소비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충북도만 유일하게 하고 있는 사업 하나를 제가 소개해드리면 이미 혹시 이용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문화 소비 365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예. 이것은 우리 충북만이 하는 사업인데 공연이나 전시나 또는 도서 구입이나 영화 감상을 할 때 30%를 환급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것을 이용한 도민들이 10,000명이고 전체 금액이 21억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문화 누리카드라는 제도가 있는데 이것은 이제 저희가 충북도 내 8만 명의 저소득층에게 연간 14만 원 정도의 카드를 주급합니다. 충전식 카드죠. 그 범위 내에서 공연이나 전시나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작년에 95억 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통해서 116억 정도의 문화 소비 효과가 발생을 했고 결국 이것은 또 창작자에게도 도움이 되는 이런 구조가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문화 기본권에 대한 의견 연지민 부국장님부터 듣겠습니다. 네. 문화는 뭐 누구나 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게 기본권이잖아요. 예. 그런 거에 비해서 우리 충북의 문화 시설들은 너무 접근성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한정돼 있고 그래서 소공연장을 많이 만들자. 그래서 청주 같은 경우는 소공연장, 뭐 전시장, 공연장도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그거에 비해서 이제 도다니는 역할이 또 크다 보니까 아직 문화시설, 기반시설이 확충되지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도민의 입장에서는 접근성이 좋아야지 공연도 보러 가고 전시장도 보러 가잖아요. 예. 이런 것들이 좀 확충돼야 되는 거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사실 어디서 정보를 얻는가 제가 주변 분들한테 여쭤봤어요. 문화 공연 예술이 막 열리는데 당신은 어디서 정보를 얻으세요? 그랬더니 일부는 플랫폼으로 디지털 플랫폼으로 지금 뭐 문화이음창 하고 계시잖아요. 그것도 굉장히 훌륭하고 공연세상에서는 공연세상 쪽에서도 하고 청주문화재단에서도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문제는 다수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만 문화예술 공연을 전시를 접근하다 보니까 사실은 예술인들한테 전시를 해도 오시는 분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 디지털 홍보 방안을 좀 확충해야 된다. 그래야지 문화가 좀 일상으로 더 들어오지 않을까. 그거에 비하면 뭐 문화소비 365 사업이 굉장히 좋은 거더라고요. 좀 더 예산도 확충해야 되고 또 접근성을 좋게 하는 플랫폼도 좀 더 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강진모 회장님. 네. 저는 이 문화기본권의 이제 그 사업들 중에서 문화소비 365는 해봤어요. 서점에서 책을 샀더니 딱 캐시백이 돼서 너무 기분이 좋았는데 진짜 모르더라고요. 문제가 도민들이 많이 몰라서 제가 열심히 또 홍보도 하고 있는데 항상 이 홍보가 문제 같아요. 몰라서 못 누리는 문화놀이 카드도 좀 이제 아직 이렇게 생활 속에 아직 안 된 것 같아서 좀 그게 좀 아쉬웠고 또 충북 도민합창 페스티벌을 제가 좀 참여를 해봤는데 그 사실은 거의 다 향유 계층에 속하던 사람들이 창작을 해본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제 재단에서 판을 깔아준 거예요. 그럼 충북문화재단과 충청북도에서 그 이런 민간 동호인들한테 이런 축제 기회를 줬는데 끝나고 이제 다 한결 거의 불만 있는 사람은 없었고 이거 또 하고 싶고 무대에서 너무 행복하고 이런 것이 진짜 문화의 행복이다. 이 문화기본권 사업과도 지금 본인들이 향유만 누리던 사람들이 그 창작의 틀에 들어와 보는 그런 경험을 해주는 것도 굉장히 저는 바람직한 사업이라 생각이 되고 아까 우리 연 부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홍보나 이런 걸 통해서 이 재단의 좋은 사업들이 문화기본권을 확충하는 그런 걸 연결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김 소장님. 이 아주 좋은 사업들로 그 도민에게 제공되는 것은 아주 그 굉장히 큰 박수를 보내드리고 찬동을 좀 합니다. 근데 주제에서 제목에서 주체적 문화활동 기반이라는 말이 좀 들어가 있어요. 예. 근데 이 주체적이라는 것이 그 지역의 작품을 만들어내는 원형의 중심이 되는 주체인지 아니면 재단에서 주체적인 활동을 제공하겠다고 하는 것인지 또는 소비자 중심으로 주체적으로 가겠다는 것인지가 아주 분명하지 않아가지고 물론 뭐 다 같이 어우러지면 훨씬 더 시너지 효과가 있겠습니다만은 특정한 어떠한 구체적인 것이 좀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 지금 대표이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충북 지역에도 한 면 단위까지 그 문화 민주화는 돼 있어요. 이 문화 민주화는 모든 시설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하지만 문화 민주주의는 정착이 지금 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속속들이 그 문화가 침투하지 않는 것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이런 고민을 하셔가지고 사업을 많이 실행을 하시고 있는 것 같지만 근데도 지금 두 분께서 말씀하신 것과 똑같아요.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고 그리고 향유할 수 있는 계층이 과연 그 군이나 면 단위에 있는 곳에 저쪽에는 리 단위에서 이동을 해서 그 문화를 즐긴다? 이거는 실질적으로 쉽지 않은 일이지 않습니까? 이러한 섬세함도 주체 역량을 가진다면, 주체적 역량을 가진다면은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세 번째 역점 방향 들어보겠습니다. 네, 대표님. 네, 세 번째 역점 방향은 충북 대표 콘텐츠 육성을 통한 관광산업의 경쟁력 강화입니다. 네. 충북문화재단은 작년 2월 1일부터 새롭게 관광 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5명으로 구성된 관광사업본부를 출범을 시켰고 작년에는 이제 주로 기초 작업, 관광 산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초 여건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예. 충북을 이용하는 관광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이라든지 또 마이스 산업 기반을 위한 충북 관련 당사자 간의 얼라이언스 구축이라든지 이런 사업에 중점을 뒀는데 올해는 저희가 세 가지 측면에서 크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먼저 충북 관광 중장기 전략을 우리 재단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수립해야 되겠다. 그래서 충북의 11개 시군과 연속 회의를 통해서 각 권역별 특성에 맞는 관광 정책 방향 어떤 것인지 이런 것을 지금 모색하는 그런 단계에 있고 예. 특히 저희가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충북이 제천이나 단양 등 북부권에 지나치게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부권, 남부권 균형 발전을 기하는데 특히 남부권 같은 경우에는 옥천, 보은, 영동을 연계한 소위 말하는
옥보형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으로 예. 좀 세부적인 내용을 지금 가다듬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충북 다음 특화 여행 상품 개발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충북이 갖고 있는 콘텐츠, 그것이 이제 자연 자원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인물이 될 수도 있고 역사가 될 수도 있고 산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에 특화된 관광 상품을 개발을 해서 여행사들을 통해서 상품화하는 것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오스코가 이제 컨벤션 센터가 올 9월에 개장이 됩니다. 예. 충북 마이스 산업에 큰 전기가 이룰 것으로 저희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오송 주변에 오스코를 중심으로 해서 충북이 마이스 산업의 중심지로 부상하도록 이런 전략을 좀 세우고 있고 오스코뿐만 아니라 청남대라든지 다른 시설도 활용해서 각종 회의, 전시, 컨벤션 산업을 유치하는 데 중점을 둘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실 문화는 수익성이 없다라는 지점에서 출발을 해야 돼요. 근데 이제 경쟁력 속에는 사람을 많이 유치하는 것도 있고 또 성과 지향적인 목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문화의 가장 단점은 돈이 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문화인가는 지역의 자부심이기도 하고 또 문화 속에는 뭐 지역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문화재도 많잖아요. 이런 걸 엮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관광으로 뭘 하겠다고 했을 때 충북은 굉장히 열악합니다. 관광 여건이. 그러다 보니까 충북에 와서 뭘 봐? 그리고 충북에 가면 뭘 볼 수 있어? 하면 대답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지금 대표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분석, 자료, 뭐 협의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나아갈 건가의 정책성도 중요하지만 이걸 어떻게 또 벨트화해서 엮어서 우리가 충북의 문화로 가져갈 건가, 충북의 관광으로 가져갈 건가 이걸 고민해야 되는데 일단은 돈은 되지 않는다는 걸 베이스에 두고 좀 큰 그림을 그려야 될 것 같아요. 자꾸 단기적으로 그리다 보니까 관광객이 몇 명 왔는가? 그럼 뭐 경제적 효과는 얼마인가? 이러다 보니까 사실 허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관광 경쟁력도 좋지만 충북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이 문화 자원을 어떻게 끌어내고 엮고 이걸 관광화 시킬 건가에 대한 큰 그림으로 좀 가져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런 것들이 좀 지속적인 마인드를 갖고 정책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황 회장님. 네, 제가 최근에 이탈리아를 좀 방문을 해가지고 다시 느낀 게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예를 들어 뭐 트레비 분수에서 동전을 넣으면 다시 돌아온다든지 뭐 진실의 입에 손을 넣으면 어떻게든 이런 좀 이렇게 흙으로 만든 관광 상품도 있지만 뭐 정말 대단한 그 바티칸 박물관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서 사실 우리 충북이 저런 그 유형의 자산, 관광 자산을 갖지는 못했잖아요. 그런데 어떤 그 무형의 콘텐츠는 분명히 개발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베로나 같은 데서 야외 오페라를 보기 위해서 이태리를 온다든지, 근데 충북은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내세울 만한 그런 뭐 바다나 이런 것도 없는데 관광자는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이런 고민이 될 것 같은데요. 결국에는 이것이 그 콘텐츠를 개발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이 이제 재단의 손에 달려 있는 것 같지만 이것이 문화와 연결되는 것은 또 문화예술인의 몫이기도 하고요. 또 왜 문화를 얘기하는데 관광이 나오느냐 그렇게 의문을 가질 수 있지만 사실 관광을 통한 문화예술의 발전이 시너지가 된다면 그 많은 효과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올해 특히 기대되는 것이 영동에서 개최되는 국악 엑스포인데요. 예를 들어 그런 콘텐츠가 그 난계나 우륵이나 이 충북의 그런 무형의 자산들이 좀 조명을 받고 또 그를 통해서 더불어 충북의 관광지도 이번에 그 국악 엑스포를 통해서 된다면 관광과 문화가 함께 합쳐져서 좋은 결과를 도출해내지 않을까 좀 그런 기대가 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역점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말씀을 해주시죠. 네, 네 번째 역점 방향은 충북문화재단의 역량 강화입니다. 네. 저희가 역량 강화를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문화재단의 기본적인 미션은 아무래도 지역의 예술가 예술단체를 지원하는 건데 우선 지원 역량을 강화하는 것. 예.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여러 가지 업무를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이 추진 역량, 조직 역량을 강화하는 것. 이 두 가지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까지 충북문화재단의 재원은 아무래도 이제 충북도청의 보조금, 출연금에 의존하는 구도가 컸었습니다. 예. 그래서 재원의 다변화 요구도 많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재단이 좀 더
역량이 있고 자율적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그런 자율재원 확보가 중요하다 해서 2년 전에 충북 메세나협의회를 출범을 시켰습니다. 예. 전국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한국 메세나협회가 약 전경련산에 약 220개 기업이 참여해서 활동하고 있는데 저희는 충북도 내에 별도 협의회를 창설한 겁니다. 예. 그래서 2년간 저희가 중점적으로 사업 수행했던 것이 두 가지인데 한 가지는 릴레이 기부 캠페인을 했었고 여기에 17개 기업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업은 기업이 예술가를 지원하면은 그에 매칭해서 상응해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매칭 펀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여기에 약 40개 기업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2년간 저희가 한 9억 5천만 원 정도 기부금을 조달을 했는데 사실은 저희도 이 사업을 수행하면서 과연 충북에서 과연 이렇게 기부금이 많이 모일 수 있을까 걱정을 했는데 예상 외의 성과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활동을 좀 더 강화해서 올해는 소액 기부를 해도 충북도 내에서 기부 문화를 확산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회원 확대 운동을 전개할 계획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충북문화재단이 그동안 이 공모 사업 중심의 지원 구조에서 탈피해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다 보니까 사실 여러 가지 내적 역량의 문제가 드러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부터 강조하고 있는 것은 학습형 조직이 돼야 되겠다. 공부하는 조직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문화예술 정책을 하든 관광 정책을 하든 우리가 그 분야에 대해서 많은 공부를 통해서 예술가들하고 소통하고 또 지역 관광 전문가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갖춰야 되겠다 하는 측면에서 저희가 학습을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근본적으로 도의 기금도 많이 늘어야 되고 또 메세나도 해서 만들어야 되는데 또 그것을 뿌려주는 과정에서 굉장히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를 좀 더 치밀하게 준비를 해서 정말 꼭 그거를 매개체에 대한 좋은 선정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되지 않게끔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학습하는 조직을 떠나서 좀 상근 직원을 좀 많이 늘렸으면 좋겠어요. 예. 그 홈페이지 보면 아시겠지만 직원 채용하다 끝날 것 같아요. 뭐 맨날 채용 몇 개월짜리를 계속 채용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정규직이 없다 보니까 사기도 떨어지고 또 학습을 시켜놓으면 또 나가고 새로 뽑아서 또 학습을 시켜야 되니까 근본적인 문제를 도해서 이거를 좀 이 방송을 보시면 좀 정규직을 좀 많이 늘려주셔서 정말 학습한 그 직원들이 점점 성장을 해서 정말 우리 그 이런 문화 기획 행정의 허브가 허리가 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그런 것들이 상충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아울러서 도의 그동안 말씀한 자율성에 대한 문제, 도청하고 문화재단이 최소한 동등한 위치에서 서로 입장이 소통이 돼야 되는데 지금은 예산이라는 것 때문에 눈치를 많이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좀 문화재단이 도청에서부터 좀 그 완전히 좀 자율성을 인정받고 독립될 수 있는 자기의 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단체로 좀 거듭났으면 좋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충북문화재단은 항상 비교 대상이 있어요. 청주문화재단하고 좀 뭐랄까요? 광역과 지자체 간의 이 역할은 분명히 있지만 살짝 비교를 하면 사실 청주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럼 그건 뭔가 사실 이 재정 구조가 다르긴 하거든요. 충북문화재단은 기금을 가지고 많이 움직이고 있고 청주문화재단은 공모 사업을 많이 해요. 공모 사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어떨 때는 이 사업이 저 사업인가 할 정도로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젊은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결합을 합니다. 예. 이런 걸 보다 보면 충북문화재단은 그럼 너무 안 움직이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그게 무슨 구조 때문일까 보니까 이제 공모 사업에 적극적이지 않은 것도 사실 있고 배분의 중심이다 보니까 오히려 좀 덩치가 크고 또 지역 예술인들을 더 활발하게 창작 활동을 독려하다 보니까 이런 이제 차이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청주문화재단이 이렇게 공모 사업을 활발히 하는 걸 좀 충북문화재단도 했으면 좋겠다. 그 메세나 활동 얘기하셨는데 메세나 같은 경우도 지금 청주문화재단도 약간의 비슷한 성격의 메세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또 기업하고 이제 연계를 하다 보니까 같이 또 겹치는 부분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역할은 다르지만 두 재단이 좀 긴밀하게 좀 협조할 필요가 있다. 또 하나는 아까 우리 소장님도 얘기하셨지만 지역의 문화재단을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소멸지구는 정말 노인 인구가 굉장히 많은 지역에서는 공연을 보기도 힘들고 전시는 뭐 더더욱 힘들고 이런 거를 좀 주최할 세력이 필요한데 그게 재단이라고 보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조금 소멸지구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한 경우지만
묶어서 한다든가 이런 재단 출범을 좀 독려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하신 것에 동감을 하면서도 청주재단하고 비교하는 부분에 대해서 할 말이 좀 있습니다. 네. 청주는 문화재단이 아니라 청주시 문화산업진흥재단입니다. 그렇죠. 그들은 그들대로 나름대로 해야 할 일이 충분히 달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청주시 문화산업진흥재단은 거의 자체 사업으로 운영을 합니다. 자체 사업을 운영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젊은 층을 끌어들이고 관객몰이를 하고 개량화하는 데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시각적으로 엄청나게 보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문화재단은 그것하고 색깔이 좀 달라요. 예술가를 지원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예술가들이 어떤 창작을 해내는가를 지원해주는 쪽으로 눈을 돌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저는 역량 강화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사람 중에서 예술가 자원입니다.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역량 강화가 됩니까? 예술가가 없이는 문화재단도 존재하기가 어려운 환경이거든요. 사실 그래서 저는 이 역량 강화 중에서 다른 분 말씀하신 거 다 옳지만 제일 첫 번째가 예술가 자원, 다시 말해서 사람을 만드는 일에 집중을 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자체와 논의가 많이 필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그냥 간략하게 드려보겠습니다. 예. 네, 무엇보다 충북다운 충북의 개성과 특색이 담긴 문화예술이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지난해 8월 문화의 바다 여름 콘서트가 있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전국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행사였다. 또 도의회에선 총체적 부실이다, 예산 낭비다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네, 지역의 특성을 살리면서 충북만의 차별화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시는지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저부터 할까요? 예, 회장님. 네. 같이 현장에 있었고 저도 물총도 쏘고 재밌게 놀았는데 실패 박람회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기획을 잘했는데도 실제로 잘 안 된 축제라든지 뭐 여러 형태들의 그런 일들에 대해서 실패 박람회라는 걸 통해서 그 실패를 딛고 성공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인데요. 작년 여름 콘서트 같은 경우를 실패했다고 하는 보는 측면은 이제 관객 동원 같습니다. 참가도가 이제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안 오다 보니까 저도 그 현장에 있었지만 그 시설이 너무 아까웠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준비한 그 시설들이 제대로 활용이 못 됐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시도를 통해서 또 이게 이런 야외 행사들은 운도 따르고 날씨의 영향도 있고 홍보의 그런 영향도 있겠지만 저는 꼭 실패했다고 보는 측면보다 콘텐츠의 내용적으로 봐서는 충분히 좋은 시도였다 생각이 되고 작년에 어떻게 보면 그 숫자적으로 못 채운 실패를 교훈 삼아서 저는 또 이걸 또 할 만한 가치가 있는 행사라고 생각을 좀 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충북만의 차별화 이거에 그렇죠. 대해서 말씀 나누고 있어요. 네. 네. 또 누가 또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근데 제가 보니까 홍보가 안 됐습니다. 사실은 예. 관객이 없는 이유는 홍보가 안 된 것도 있어요. 그리고 첫 해이다 보니까 당연히 홍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누적이 되면 사실 채워지는 부분이거든요. 문제는 이제 기획력이라고 생각해요. 기획력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공연도 가서 보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충북의 시민들은 눈높이가 굉장히 높아졌는데 아직도 현장에서 가서 보면 너무 눈높이에 안 맞는 공연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저걸 어떻게 극복할까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제가 충북의 이 문화예술 현장을 가서 지금도 이루어지는 공연을 보면 아직도 그냥 아주 대중적인 공연이 많이 있거든요. 예. 그런 공연도 있어야 되지만 조금 더 단계를 높여가는 공연도 많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특별한 공연이 있을 때는 조금 더 퀄리티도 생기고 갖고 기획력도 가지면서 접근해야 되고 저희가 8월에 바다잖아요. 그러면은 8월과 바다와 그 콘서트에 맞는 컨셉으로 연결을 할 때만이 좀 신선한 충격을 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획력을 좀 더 강화하는 그런 좀 대비책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제목이나 내용적으로 봐가지고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그 충청북도의 기관장의 그 입맛에 너무 맞추지 않았느냐. 예. 그분이 가지고 있는 문화 정책에 재단이 좀 따라가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들이 너무 보여가지고 그 부분들이 좀 안타까웠다. 오히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선 이제 여름 콘서트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말씀해 주시니까 잠깐 말씀드리면은 저희도 아쉽습니다. 재단이 수행하는 굉장히 많은 사업들이 있는데 사실 여름 콘서트 하나 때문에 다른 사업도 덩달아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는 것 같아서 저희도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그 콘서트를 개최한 배경은 충북개발공사가 그 인근 도청 인근으로 이전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기념으로 해서
좀 그 도청 주변에 있는 상권에 좀 도움을 주겠다. 그래서 성안길 상인회나 이런 데가 같이 연합해가지고 그쪽에 명소가 되는 지역의 볼거리를 좀 만들겠다는 취지로 사실은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한여름에 폭설이기 때문에 좀 물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이런 것을 준비를 했는데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더위가 조금 쉽게 누그러지지 않는 이런 측면도 있었고 물론 홍보 부족도 있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아쉬움이 많았던 사업인데 저희가 그런 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앞으로 좀 더 치밀한 기획을 통해서 홍보도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해서 좀 특화된 콘텐츠를 개발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마무리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 못다한 말씀,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연지민 부국장님부터 듣겠습니다. 네, 우리 뭐 지역 문화에 대해서는 뭐 생태계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실 경기문화재단에서 제가 최근에 본 사업이 눈여겨본 사업이 하나 있었어요. 누구나 상관없이 제안을 하는 거예요. 문화사업, 예술사업. 그래서 이 선정되면 200만 원에서 350만 원까지 주는 사업이 있거든요. 뭐 리서치형, 프로젝트형, 공간 조성형. 그래서 시민이어도 되고 단체여도 되고 예술인이어도 돼요. 이런 다양한 사업을 통해서 그 지역이 활성화되는 그리고 참여하게 되는 이런 사업을 구상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저도 청주나 충북 같은 경우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민 누구나 한번 참여해서 이런 걸 아이디어를 좀 모아보는 계기도 한번 마련해 준다면 이런 것들이 시민 참여형 문화예술 충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강진보 회장님 마무리 말씀. 네, 그 조금 전에 뭐 말씀 못 드린 걸 잠깐 말씀드리면 예. 제가 이제 뭐 저기 제주 올레 걷기 축제라든지 보령 머드 축제라든지 뭐 한평나비 축제라든지 통영 국제음악제라든지 이런 굵직굵직한 그런 것들이 충북에 차별화된 뭔가로 하나를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게 좀 아쉬운 면이 좀 있습니다. 그 문화재단 누리집 그 재단 소개에 보면 재단의 미션을 문화로 행복한 도민, 관광으로 도약하는 충북 이게 미션입니다. 예. 이걸 보고 달려가는 거죠. 문화재단은. 그런데 이게 다 같이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면 사실 각자 관광과 이 문화예술을 억지로 묶는 거는 절대 안 되는 것이고 이게 자연스럽게 시너지 효과가 되면서 소통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같이 공유하고 같이 공감하고 이런 무대를 재단에서 잘 만들어가면 이 비전이 꼭 이루어지리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좋은 자리가 자주 만들어져서 이런 토론이 별로 없거든요. 예. 그래서 자주 만들어져서 서로 공감하고 발전을 좀 생각해보는 그런 게 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 소장님. 문화재단이 그 잦은 그 위탁 사업으로 배분을 하다 보니까 자율성을 잃어버리는 것에 대한 걱정들을 많이 하고 계세요. 여기서 위탁형이라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지자체의 그 사업을 위탁하는 형태처럼 오해를 살 수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여기서 좀 자율성을 가져야 되는데 사실 그 충북문화재단 본부 편성을 보면은 지금 현재 그 상근 대표이사님 오기 전보다 오히려 더 자율성은 떨어지지 않았느냐. 왜냐하면 본부 편성되면서 거기 그 안에 그 공무원 조직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 부분들이 보여요. 이건 제가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예술계에서 걱정하는 부분이라 그래서 이런 자율성을 철저하게 좀 가져가야 되겠다. 그래야 창작의 자율성, 지원의 자율성, 문화재단의 운영의 자율성도 담보될 수 있다. 전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날카로운 비판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네. 예, 대표님. 우선 여러분께서 이제 재단의 자율성 문제를 말씀해 주셨는데 기본적으로 문화재단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출연기관입니다. 예. 그래서 공공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민간단체와 같은 자율성을 갖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고 단지 저희가 강조하는 것은 지원심사에 있어서는 철저한 자율성을 갖는다. 예. 소위 말하는 8길이 원칙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제가 부임한 이후에도 사실 각종 공모사업을 지원심사에 있어서 자율성이 침해되는 사례는 없었습니다. 예, 그것은 철저하게 보장하지만은 그러나 행정적 기능 측면에서는 도하고 긴밀하게 협력 관계를 맺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제가 이제 마지막에 마무리 말씀으로 또 한 가지 드리면은 문화행정의 궁극적인 목적은 국민들이 문화예술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높이는 겁니다. 문화협권 신장인데 전국적으로 통계를 보면은 아직도 우리 국민의 58%가 1년에 단 한 번이라도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 분들이 58% 나와 있는데 예. 충북은 그것보다 나는 51%입니다. 근데 그나마도 영화를 빼놓고 이 뮤지컬이나
클래식 음악이라든지 뭐 미술 전시회 이런 통계를 보면은 최대 5%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국민의 100명에서 5명 정도만 1년에 한 번 정도 공연을 감상하는 이런 낮은 현실이기 때문에 저희는 도민들이 일생에서 단 한 번이라도 문화예술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하고 그런 것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네 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역민 삶의 질을 높이는데 문화예술만한 게 없다고 하죠. 경제적으로 팍팍하고 살기 어려운 요즘 충북의 문화예술이 지역민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고 잠시나마 행복함을 느끼게 해주면 좋겠습니다. 충북 시사토론창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